78만 7천 제곱미터의 65%에 달하는 50만 7천 제곱미터를 골프장의 그린이 차지하고 있으며 리조트와 스파의 규모도 일반적인 골프텔보다 조금 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골프장이라는 시설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2020년도 1월 기준으로 전국에 대략 500여 개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시 건설되고 있는 골프장이 20여 개 남짓이었고 2021년도만 해도 코로나로 인한 골프장 수익성 향상의 영향 등으로 금산군, 서천군, 장흥군, 거제시, 광양시, 부안군, 한평군 등의 지자체들이 작게는 1,000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 규모의 골프장이 포함된 리조트를 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히 골프장 전성시대라 할 것입니다. 올산 리조트가 개장하게 될 수년 후에는 대략 550개에서 600개의 골프장이 운영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골프장이 본물 터지듯이 신설되고 있지만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골프장, 그것도 지방 골프장의 영업이익은 매우 낮아서 2015년 기준으로 법정 관리나 자본 잠식된 골프장이 90여 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저대면 야외 스포츠 붐과 연계되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고급화, 차별화된 시설이 아니라면 향후 골프장 공급의 과잉 시대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골프붐이 일던 시절 많은 골프장이 만들어졌던 일본의 골프장들 중 현재 흑자를 내는 골프장은 58%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분유지를 제공하는 사업이기에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적인 부분에서 골프장은 필연적으로 산림 파괴, 수질 오염, 생태계 훼손, 지하수 고갈, 농약과 비료의 다량 살포로 인한 문제 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인근 마을 구성원 간 갈등 심화와 생존권 위협과 같은 문제는 이미 수많은 골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반화된 문제로서 재론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의령 리온 CC에서 약품이 무단 방류되어 생사천이 오염된 사례가 있었고 자굴산 골프장 인근 마을에서는 골프장 조성 이후 지하수가 고갈되어 주민 생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양평군 양동면의 골프장 인근에는 농약에 오염된 물이 계곡과 농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의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시흥시 솔트베이 CC 주변의 주민들은 골프장에서 야간 조명 기준치의 200배가 넘는 빛 공해로 인해 인근 생태와 농작물 생산 감소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부산 기장군의 한 골프장 주변에서 골프장에서 뿌린 농약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100만 마리 이상의 벌이 떼죽음을 당하였으나 피해 주민이 직접 피해 증거를 찾아서 입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었으나 골프장 주변의 이런 문제점은 골프장과 민가가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지자체에서 골프장 농약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마저도 고독성,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지속적으로 저독성 농약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추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골프장에서는 18월 기준으로 1톤가량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고 이 농약들 중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주변 지역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골프장 인근 마을과 충분히 이격되어 있거나 골프장이 인근 마을과 충분히 이격되어 있거나 생태적으로 영향이 없는 지역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으나 우리 올산 지역은 지리적, 환경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산리 주민들께서 지하수 또는 간이 상수도를 음용수와 농업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골프장 건설 예정지가 마을 직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수 고갈과 수질 오염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상기서술한 농약과 빅공해도 인접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하수는 필연적으로 중령천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어서 단양 둘지의 관광지인 사이남을 비롯하여 대강면 장림과 단성면, 북상리와 북파리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프장 건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지자체들과 개발업체들은 골프장이 들어서면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고 선전하지만 골프장 위주의 관광단지 조성이 고용, 관광객 유치, 생산 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합니다. 우선 세수 증대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전국 대부분의 지방 골프장이 지자체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1억에서 5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골프장이 들어서지 않는다고 하여도 토지에 붙을 세금을 계산한다면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또 지역민에 대한 고용도 풀 뽑는 일 등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며 그 숫자도 미미합니다. 관광객 유치도 골프장의 특성상 하루 최대로 계산하여도 18홀 골프장의 하루 이용객은 많아야 300여 명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대부분의 시간을 골프장 내에서 라운딩으로 보내며 숙박과 식사를 골프장 내부 시설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골프장 바깥으로 확산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단양군 관내 기운영 중인 골프장의 세수 확보 내역은 어차피 내야 하는 토지분을 제외한 주민세와 건축물 재산세는 1,000만 원 이하이며 코로나로 인한 호황으로 수십억 원의 흑자가 발생했던 2020년도에 법인분 지방소득세도 2,500여만 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3,500만 원이 골프장으로 인한 지방세 세수 규모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 상시 고용 인원은 약 28에서 30여 명 수준으로 숙박시설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도 고용 효과가 그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는 매포 가평리 주변에 식당이나 상가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신다면, 그리고 그곳 주민들이 골프장으로 인해 어떤 이익을 얻고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면 골프장 건립의 경제적 파급 효과라는 장밋빛 구호가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지역과 비슷한 농촌 지역의 골프장 여러 곳을 방문해서 살펴보고 그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파악해본 바로는 타 지역 골프장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도 처음에는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 농산물 판매장이나 매장을 골프장 주변에 만들어 보기도 하지만 식당 한두 곳 외에는 별다른 경제적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07년 올산리와 비슷한 입지 조건에 건설되는 무안 태봉 골프장의 취소 처분 1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골프장 운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이익에 비하여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존권이 침해당하고 지역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손실이 훨씬 크다라고 판결문에서 제시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골프장과 우리 지역 골프장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골프장의 부정적인 면을 나열한 이유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개발은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려 함도 아닙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민과 주민들 그리고 집행부가 아직 늦지 않은 시점에 우리에게 다른 대안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절차를 거치기를 바라며 정말 신중히 생각하고 토론하고 고민하여도 골프장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결정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과 단양군의 이익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군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백두대간 소백 줄령의 울산 지역의 군유지에 과연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대안은 없는지, 또 올해부터 구체화될 도립 수목원과 연계하여 30만 평의 군유지를 활용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를 들어 친환경 힐링 캠핑장이나 체험단지 등의 다른 관광 사업은 없는지에 대해서 전문가, 주민, 집행부가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고 고민해보는 시간과 절차를 가져볼 것을 제안합니다.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소수의 인원이 찾는 골프장이라는 녹색 사막 대신 자연과 환경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의 알프스로 울산을 키우고 대강의 중령과 방곡을 연계하여 많은 사람이 찾고 쉴 수 있는 대규모 힐링 휴양단지로 거듭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개발 이익을 우리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협약서도 체결한 마당에 늦은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이야말로 늦지 않은 때입니다. 또 이런 대규모 사업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차후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절차는 꼭 필요합니다. 둘째, 충분한 토론과 의견 수렴에도 불구하고 결국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휴양시설이 더 적합하다고 결론이 난다면 최소한 지하수 고갈과 하천 오염 문제, 농약 문제와 빛공해 등 주민 삶에 항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 이 사업은 천혜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단양의 군유지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최근 골프장의 호황으로 보았을 때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이 시설이 단양군의 관광 활성화와 최대한의 시너지를 이루어낼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협약서에는 개발 이익의 일부분이라도 주민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울산 지역 주민들이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이라도 향유할 수 있도록 이를 명문화시키고 캠핑장이 예정되어 있는 저수령 정상부는 군에서 직접 개발하여 주민들이 캠핑장을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울산리 민자 유치를 추진하느라 많은 고생을 하신 집행부의 노력도 단양군의 발전을 위한 고심의 발로였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먼 훗날 뒤돌아보아도 후회하지 않을 개발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돌아보고 가다듬는 절차를 거쳐가기를 바랍니다. 또 수십 년간 발전이 정체된 지역민들의 절박성을 이용하여 행여나 주춧돌을 잘못 놓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치 못한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 군민이 원할 때는 언제라도 저수령 정상에 올라 지금처럼 불 꺼진 밤에는 은하수도 마음껏 감상하고 반딧불이 나는 모습도 볼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단양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